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문현웅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데요.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지방자치의 참 의미를 살리는 다양한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적극적으로 6.13 선거에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 지방자치의 주체로 서기 위한 동네 민주주의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5월 10일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NGO 지원센터. 이곳에선 대전 중구 지역에 사는 주민 100여 명이 참여해 특별한 주민회의를 열었다. 어떻게 긍정이 거리는 어떻게 만들지? 뭐 이런 이야기를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구청의 대표 공약은 뭐였고 이행률은 얼마나 됐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논의해 지역의 우선 과제를 정하는 마을 총회, 중구민회 현장이다. 여성단체도 있었고,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마을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사회복지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공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들을 더 초대해보자.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올해 선거도 있는데 진짜 중구가 살기 좋고 이사가기 싫고 살고 싶은 동네가 되기 위해서 서로 필요한 걸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을 민회라고 하면서 한번 같이 해보자. 사전에 마을 단체들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선정한 의제와 함께 현장에서 즉석으로 동의를 얻은 의제를 채택해 주민의 토론과 투표로 10대 핵심 과제를 결정하는 방식.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선정한 10대 핵심 과제는 중구 지역의 6.13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책 제안 및 협약 추진을 목표로 했다. 우리가 이왕이면 그 제안을 좀 해보자. 그래서 그런 제안을 어떤 또 통로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럼 어차피 새로 이제 이번에 지자체 투표가 있으니까 이때 이제 정책에 저희가 이제 공약까지 가면 좋겠지만 공약까지 갈 수 있는 목적으로 우리는 더 생각을 하고 한번 좀 추려보자. 청소년 성착취 알선 신고 창구가 마련되어야 된다. 1588이면 1588 번호만 누르면 내가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민회에 제안된 많은 과제를 중요도와 시급성, 실현 가능성까지 총 3가지 항목으로 종합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과연 중구민이 선정한 10대 과제는 무엇일까?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 제정, 빈집을 이용한 사회주택 보급, 종합복지관 설립이 최우선 순위를 차지했고 성매매 집결지 유천동 개선과 현장에서 채택된 인관협치 활성화 지원 조례도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유천동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잊혀진 줄 알았어요. 저희들만의 과제로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물론 성매매 그 직결지 폐쇄 운동할 때는 막 여론도 타고 막 그래서 많이 알려졌는데 한 1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는 우리 그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잊혀진 줄 알았는데 오늘 의제에서 가장 중요 과제에서 3번째였어요. 유천동을 여성 친화 도시로 바꿔야 된다는 의제가 3번째였을 때 저희들만의 과제가 아니고 이 시민들도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다. 저희 목동에는 그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을 젊은 어머니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밀 계획을 현재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침 와서 보니까 중구민회에 원하는 그런 공약 중에 원하는 희망하는 사업 중에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있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자극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정책은 정치가나 행정기관의 몫이라고 생각해왔던 주민들. 이들은 직접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주인의식을 되찾는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경험하며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와 희망을 기대하게 된다.
이렇게 젊은이들과 같이 중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던 계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젊은이도 너무 많아서. 그리고 중구 시민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구에서 처음 이제 민회를 했던 거고, 이 첫 발걸음을 계기로 중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구 안에 있는 동 단위, 마을 단위로 이런 작은 단위의 민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그런 목소리를 낸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행정이나 정치 쪽에서의 반응은 있을 것 같고, 그곳에 이제 찾아오는 분들은 많이 앞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 23년. 하지만 그동안의 제도권 정치는 주민의 민심을 반영하기에 문턱이 높았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정치 문화, 정당이 지방선거의 출마자를 결정하는 정당 공천제도, 주민의 직접 참여가 배제된 사회정치 구조는 주민에 복무하지 않는 지방자치 정치인을 양산했고, 정치와 민심의 간극은 더욱 벌어졌다. 이는 최근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대전, 세종, 충남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는 모두 70%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하고 또 그를 통해서 지역 정치가 활성화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로 이어질 것이고, 이 지방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결국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동네 담론 형성의 장이자 풀뿌리 민주 행정의 그 기반이 된다는 그 생각하에 지방선거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 생활성 민주주의, 말씀드렸던 그 동네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구체적인 삶을 다루는 일꾼을 뽑기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주민과 지역 정치인이 마을 현안과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6.13 지방선거에 동네 민주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민주주의로서 국정농단을 향한 그러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나타나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갈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동시선거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로 더 한 발자국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겠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 사실 주민이 없는 지방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후보자를 어떻게 뽑았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장 정도의 경선을 한 것 같은데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보면은 거의 그냥 이게 주민은 배제한 채로 당에서 알아서 뽑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결국은 주민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자치에 역행하는 거고요. 정치나 정당이 아직도 민주적이지 않다, 또 주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심을 이반하는 권력화된 지방정치,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 정책과 공약이 실종되어 버린 지방선거 풍토 속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동네 민주주의는 더욱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동네 민주주의란 주민이 지역의 생활 문제에 대해 참여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체적 생활 정치를 말한다. 대의민주제만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로부터 기대했던 어떤 주민의 행복, 국민의 행복, 이걸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이미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런 연대감을 가진 주민들이 행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지고 있었던 의제라든가 문제들 또는 고충 사항들, 이런 거를 행정에게 얘기를 하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행정 과정에 반영이 되고, 이걸 우리가 이제 뭐 결사체적 민주주의 또는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충남 지역의 청년들이 대화의 장을 열었다. 대학생들은 왜 휴학을 하는지가 대화의 주제다. 이게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진짜 너무 아깝다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고, 이제 두 번째로 든 생각이 휴학에 꼭 목적이 없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자는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알람이 있어요. 딱딱 맞춰진 시간에 딱딱 맞춰진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사회적 알람에 엄청 많은 압박감을 느껴서 휴학을 했던 거였거든요. 단순한 수다처럼 보이는 이 대화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회혁신 플랫폼 누구나 정상회담이다. 누구나 정상회담은 시간과 장소, 형식이나 규모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누구나 참여해 고민을 나누는 대화 모임. 참가자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이웃과 공감하며 문제의식을 확장한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휴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다 그냥 흩날리는, 그냥 흩어지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누구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구체화되고 제 생각을 좀 더 정리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나누고 그거에 대해 공감을 받으니까 좀 더 좋고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진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휴학에 관한 고민으로 이야기를 열었지만 다른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여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은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청년들만 모여서 얘기를 했지만 좀 다양한 계층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휴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이야기가 대전을 바꾼다는 누구나 정상회담은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었다. 총 231개의 대화 모임에 1,644개의 시민의제가 도출됐으며 교육, 환경, 교통, 경제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시민이 시민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공감대가 좀 높다는 것이 누구나 정상회담의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일정 정도의 실무라든지 업무를 이제 맡아서 하고 또 내가 이 프로젝트에 공감하기 때문에 후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후원을 하고 그래서 일을 하고 돈을 내고 이런 것들이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누구나 정상회담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는 시민들이 단순하게 누군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냥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도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직접 민주주의에서 이 책임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었거든요. 누구나 정상회담 대화 모임의 주요 내용들은 온라인으로 공유, 취합, 분류한다. 실무팀은 의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한 후 시민정책으로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 특별히 이번에는 의제를 공약화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와 협약을 맺도록 기획했다. 생활의 이야기를 335 모여서 수다로 떨어보자, 대화로 해보자였던 거예요. 다만 그냥 이렇게 할 때는 수다가 되는 것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것들이 좀 불편해? 또는 어떤 게 너는 싫으니? 뭐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해본 것들이 덩어리로 생기니까 구역별로 생기니까 중구 민회가 됐던 거고 그게 이제 18일에는 타운홀 미팅에 정책을 내는 것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누구나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생활의 대화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연결이 되었다는 것에 저는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정상회담 대화 모임이 마무리되고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머리를 맞댔다. 수집된 주요 의제들을 분류하고 공약으로 다듬는 자리다. 이들은 다양한 주제의 의제를 대전시의 지방정부에 대입해보고 실제 어떻게 행정으로 반영되는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형식으로 구현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 분야의 부서가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사회혁신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중앙부처 사업 준비하는 이런 역할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트램이 굉장히 좋은 대중교통 수단이었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시민들의 자유로운 대화를 단초로 지역사회 변화의 지점을 찾는 누구나 정상회담. 이는 사회혁신 플랫폼으로서 동네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자기 주도적인 시민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해서 하자. 협력적 문제 해결. 그리고 이 전체를 연결하는 제도는 평화롭고 공정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런 그 비전이나 가치까지 이제 나름대로 만들게 됐고요. 서로 연결시켜주고 도와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플랫폼이라는 말을 쓰고 이게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부분의 문제 해결형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혁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결국 이 누구나 정상회담은 사회혁신 플랫폼, 우리 대전 지역 또는 충청 지역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이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공감에서 출발한 동네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들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역의 이슈와 정책이 사라진 선거에서 다시 시민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이런 민주주의들이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되면 제일 긴장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나름대로 그냥 자원봉사 아니죠. 스스로 우리 동네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자꾸 그걸 개선해 나가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 주민들 눈에 비쳐요. 저분이 우리 지방의원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새로운 어떤 정당성, 대표의 정당성 이런 문제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그 행정 과정에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행정이 돌아가는 것도 알게 되고 이랬을 때 그전까지는 그런 영역이 자기들이 독점적 영역으로 생각했겠죠. 바로 지방의 의원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랄까 이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흔히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은 철저하게 투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아닐까요? 우리 지역에서 시작된 동네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 반가운 이유인데요. 여기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동네 민주주의를 고민한 지역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사례를 통해 동네 민주주의의 성장의 조건을 들여다봤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남동에 위치한 선운 휴먼시 아파트. 이곳은 2011년에 입주를 시작한 1,100여 세대의 노인, 장애인 특성화 아파트로 입주 초기 주민들 간의 큰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주민들이 마을 사업을 해오면서 마을 사람들과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이 이렇게 충실히 밟아왔다면 그런 갈등 구조가 있지 않았을 텐데 앞에서 리더하는 분들이 이 아파트 입주 초기에 약간 폐쇄적으로 이렇게 그 공동체를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주민 불신으로 이어졌고 또 이것이 주민 갈등을 이렇게 증폭시켜서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파트 운영 및 마을 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주민 사이의 갈등과 상처가 커졌던 상황. 2016년부터 일부 주민들은 다시 마을 살리기를 시작했다. 아파트 주민은 물론 마을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선운 행복마을 공동체를 꾸리고 공동체 운영 방식에 다양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했다. 동네 민주주의를 통해 마을의 소통과 신뢰를 되찾고자 한 것이다. 이곳에선 월 1회 마을 대표단의 운영위원회, 비상시적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마을 대동회, 전 주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제안, 채택하는 최고 의결기구, 만민공동회를 운영한다. 어쨌든 갈등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이 몇 명이 나올까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5명만 와도 이것은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처음 자리에 30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마을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또 이 30명이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50명이 되고 결국 우리가 광장에서 이 마을 대동을 했을 때 200명, 500명이 모이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만민공동회로 발전해서 좀 더 주민들이 의견도 제안하지만 그 의제 채택까지 하는 그렇게 발전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 참여가 활발해졌다. 마을에 동네 민주주의가 정착되며 자연스럽게 주민의 참여도 활성화됐다. 선운 행복마을 공동체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주민 모임이 늘어나고 있으며 마을 작은 도서관, 옥상 텃밭, 부업장까지 공동으로 운영하며 공동체의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에 위치한 뚝딱뚝딱 예술창고. 언뜻 예술가들의 작업실로 보이지만 이곳은 마을 아이들의 돌봄 장소이자 주민들의 공동 공간이다. 신가마을 주민들하고 함께 마을에 있는 빈 창고, 농협 창고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동 공간으로 무상으로 임대하게 해서 그 공간을 함께 만들었어요. 아이들 공간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신가마을 교육공동체라는 단체를 새롭게 하나 결성을 했고요. 신가마을 주민 조직들, 주민자치회라든가 새마을분회라든가 주민 조직들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신가동에 있는 이제 지하동 센터 5개, 그리고 마을 안에 있는 이 심리상담소가 있어요. 그곳이랑 신가초등학교랑 이렇게 해서 이제 신가마을 교육공동체라는 걸 만들고 그 사람들이 함께 이제 그 공간을 마을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10년간 재개발이 묶이며 주변 환경이 열악했던 부도심 지역. 신가동의 크고 작은 주민 조직들은 머리를 맞대고 마을 문제를 고민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돌봄과 보육의 공백을 마을에서 채우기로 한 것이다. 뚝딱뚝딱 예술창고는 이렇게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설립에서 운영까지 이어오고 있다. 신가마을 예술창고가 가능한 것은 마을 자원봉사 캠프가 그곳을 함께 쓰고 있기 때문이고 마을 이제 자원봉사 캠프의 캠프 지기들이 그 공간을 항상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도 열고 음식을 대접해요. 그리고 한 달에 2번은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가정으로 반찬도 만들어 드리고요. 그런 일들을 마을 아이들이 늘 이제 지켜보고 함께 성장한다는 게 좋은 일인 것 같고, 일상적으로는 학교를 마치면 애들이 보시듯이 막 뛰어와요. 이 공간에 놀러 가려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이곳은 주민의 자유로운 모임 공간이자 광산 지역 마을 공동체를 협력, 지원, 컨설팅하는 중간 조직이다. 광주 광산 지역은 이처럼 동네 민주주의와 마을 자치 시스템이 잘 형성되어 있다. 구청과 주민센터는 상시적으로 주민자치회의를 열어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마을 공동체와 자치사업을 협력, 도모한다. 또한 주민은 지역 의제를 고민하며 해결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힘이 가장 크긴 한데요. 저희는 통합 모델이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또 플랫폼, 이제 이것들을 통합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행정의 지원 부분이 크죠. 그래서 광산구의 경우에는 칸막이 행정보다는 굉장히 통합적인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 관련해서 주민자치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15개 부서가 마을 공동체 공동 협의회를 만들어서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조정하고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들을 사전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구조가 있죠. 이러한 동네 민주주의 실천과 의식은 행정과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안동의 경우 2014년부터 동장 주민추천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동장 주민추천제란 공무원이 동장 후보로 출마해 주민의 투표로 추천을 받는 제도다. 동장 후보는 주민회의에서 공약과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1000여 명의 주민추천인단이 투표로 1, 2위를 선정해 구인사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우선은 주민들이 동장 추천제에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관심이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을 다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방식으로 선출된 동장님들이 주민들하고 훨씬 소통을 잘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주민들한테 능력이나 정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능력을 기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광산구에서는 매해 2차례 전체 주민자치회의를 열어 한 해 마을 사업을 제안, 결정토록 한다. 관은 주민자치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첫 번째는 주민들이 주권자로서 자리 잡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마을의 현안을 주민이 직접 결정을 하면 행정에서는 그 일이 잘 추진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게 두 번째 효과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민회의 담당자로서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주민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마을의 문제에 대해서 이웃과 얘기를 해보고 상의를 해보고 토론을 해보니까 이웃이 보이고 마을이 보이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동대 민주주의의 실험을 새롭게 시작한 우리 지역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지방선거에 나서는 정치권은 물론 관내 행정가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주민이 기획하고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행정은 주민이 제안한 정책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동네 민주주의가 생긴다고 하는 거는 사실 제도적으로도 민주주의를 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동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가 우리끼리 뭐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어떨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대화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책을 주민이 기획할 수 있느냐, 실행할 수 있느냐,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세 개 단위가 다 아직 행정에 있지 주민의 몫으로 내려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앞으로의 일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또한 끊임없이 민주주의 훈련과 학습을 하며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 사실은 각각의 주민이 갖고 있는 내 문제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마을 공동의 문제를 마을에 쓰레기 치우고 뭘 하는 것은 내 몸을 대줄 수 있죠. 하지만 내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나섰던 분들이 사실 우리 집 아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혹은 우리 옆집 아이가 어떤 장애가 있는데 마음이 아픈 애가 있는데 라고 하고 내 문제 혹은 내 주위 문제를 직접 갖고 나오고 내가 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부끄럽지 않다. 정말로 민주주의, 흑이나 풀뿌리 민주주의는 그 풀뿌리 하나하나 갖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끄집어내게 해야 된다. 지난 5월 18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는 누구나 정상회담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대화 모임의 의제들을 정책화해 민선 7기 집중과제를 시민의 손으로 뽑는 자리다. 이에 시민들은 마을 활동과 양성과 활동 지원, 민관 협치 활성화 조례, 대전 원자력 시설 안전대책 마련 등을 집중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선거에 단체장 후보들 또한 시민협약식에 참여해 10대 과제를 적극 수용했다. 동네 민주주의가 바꾼 6.13 지방선거의 또 다른 풍경이다.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이제는 완전히 정치의 어떤 선거 문화를 바꿔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고무적이다. 앞으로 그런 쪽에다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잘 아는 분들끼리 서로 논의하고 그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후보자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그 지역의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과 그걸 통한 지방자치, 주민자치 이거를 통해서
국가 발전을 견인해내는 그러한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큰 흐름이고 그것이 대세이다. 관치에서 자치로, 갈등에서 협동으로, 직접 참여와 사회혁신으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은 동네 민주주의로의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다가올 민선 7기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성숙한 요구에 과연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정당 중심의 공천 이벤트. 선거 때만 시민을 갑으로 모시는 지방선거 후보자들. 동네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은 이런 정치 판도를 바꾸고픈 시민들의 열망인데요. 지역의 정책과 의제가 사라진 이번 선거. 주민들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지역 의제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